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서울시가 실시하겠다고 했던 청년수당 드디어 오늘부터 접수 시작입니다.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19살에서 29세 청년 중 일주일 근무 시간이 30시간보다 적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선정 시 한 달 활동비 50만 원씩 지급이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고 서울시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접수 첫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죠. 잠시 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입장 들어봅니다. 네, 경기도가 트레이드, 무역 매니저 양성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청년들이나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뽑았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무역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175명의 선발을 해서 5개 반을 편성했고, 이제 이달부터 8월까지 실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사진이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역 실무, 계약, 대금 결제, 시장 특성 같은 실무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는군요. 대상자들이 또 서로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드림 러버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자, 오늘부터 청년 활동 수당 서울시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 자, 청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취직이나 창업 준비할 때 준비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자금을 아르바이트나 용돈으로 충당해왔는데 그러지 말고 서울시가 지원해 줄 테니 청년들은 취업이나 창업 준비에 집중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와 서울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김충환 사회보장조정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가장 일단 서울시가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청년활동 지원사업 수정 합의안이 나왔고, 복지부가 입장이 수용이었다가 재검토였다가 다시 불수용으로 바뀌었다. 합의를 번복했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이제 미래 중앙정부랑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을 해왔었고요. 협의를요? 네, 진행을 해왔었고, 저희가 5월 달에 1차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부동의 통보를 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거의 이러이러한 점이 보완이 이제 권고를 했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수정을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소득, 장기 미취업 청년들을 우선 선발하겠다. 또 돈을 주로 어디에 썼는지 모니터링하겠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수정을 해왔고요. 예. 네,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저희가 합의가 된 부분인데, 이제 추가적인 협의가 이제 안 돼서 저희가 최종 불수용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 대상자 선정에서 좀 더 어떤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 취업이나 창업에 지원금을 쓰이지 않고 멋대로 쓰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은 지금 서로 다시 서울시가 보완을 해서 복지부가 동의를 한 거죠. 여기까지 합의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니터링하는 부분과 저소득 청년 우선 선발하자는 거는 합의가 됐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 말고 어떤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복지부는 반대하는 겁니까? 두어 가지 있는데요.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이게 더 서울시의 청년이 한 100만 명이고 또 청년 실업 문제가 요즘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쨌든 이 돈을 받아서 구직 활동이나 직접적인 취업, 창업 활동에 좀 쓰였으면 하는 게 저희 정부의 생각이었고요. 예. 근데 서울시는 이 돈이
그런 것과는 좀 무관하더라도 그 기업의 그 입사 지원서일 때 자기 소개서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 자기 소개서에 쓸 수 있는 거는 모두 인정을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아무 뭐 제한이 없고 또 직접적인 구직 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나 마찬가지다.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에 서울시와 의견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대상자 선발에 좀 반영될 수 있고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에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빈틈이 있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앞서 합의된 내용 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선발 자체에 구멍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는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예. 그런데 뭐 PC방에서 돈을 다 쓴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난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뭐 식당만 다니면 그거는 이 사업하고 취지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아하. 네, 그런 생각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되려는 프로게이머가 되려는 그런 만약에 청년이 있으면은 네. PC방비 지원까지 이게 가당하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아까 두어 가지 있다고 하셔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성과 지표인데요. 예. 이 사업이 올해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평가를 해야 돼. 예. 그 서울시가 제시한 그 성과 지표가 좀 이렇게 주관적이고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예. 이 사업을 제대로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서울시가 이제 사실 강행하겠다. 이제 오늘부터 접수도 공개적으로 받고 있는데 뭐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후 대응하십니까? 예, 그 자치단체의 그런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협의가 완료돼야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는데 협의가 이제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는 저희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가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그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취소나 정지 처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 서울시에도 이제 지방교부세가 일부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허. 이 사업의 그 예산만큼 나중에 교부세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사업 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이런 대응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건데 앞서 우리 그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예. 서울시와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협의가 진행되다가 지금은 협의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협의조차 종료가 됐다. 네, 저희가 최종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불수용 통보를 했고요. 예. 네, 협의는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재협상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만약에 그 복지부가 요구했던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완 대책이 나온다면은 재협상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재협의는 이제 법적으로는 끝났고요. 예. 다만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 이제 복지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그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조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민간 전문가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예. 그런 그 총리가 위원장인 그 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만약 조정이 잘 되면? 저희 복지부 입장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예. 그건 서울시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성과 지표의 어떤 측정 모델도 굉장히 좀 잘 짜왔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반영되는 내용 약간 정량적 평가 말고 정성적 평가 어떤 주관적 내용도 좀 더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의 그런 기준에 어떤 부합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선회해서 협상 가능성을 다시 열어둘 수 있다.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울시는 그러니까 성과 평가보다도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게 좀 핵심적인 사업의 핵심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가 이 부분은 아마 수정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가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는 좀 입장을 바꾸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김충환 사회보장조정과장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금 방금 같이 들으셨나요? 네,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예, 보건복지부의
가장 지금 우려하는 현 시점에서 우려하는 방안은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발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 포함된 내용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근데 이를 위해서 PC방비를 지원해달라, 게임비를 지원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걸러낼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구체적인 이 사업의 성과 지표를 서울시가 좀 내놓지 못했다. 어떤 식으로 성과를 측정할지 잘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두 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자는 규정 자체의 입법 취지가 뭐냐면요. 예. 이제 중앙정부가 복지제도를 이렇게 신설해가지고 지방재정 같은데 압박을 막 주거나, 이제 또 지방정부가 이렇게 뭐 중앙정부에 막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도가 만들어질 때 기본적인 설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보는 거지, 지금 보건복지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그 세부 내용은 이제 뭐 명분 때문에 지금 계속 하시는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아, 이게 협의가 전제지 합의나 허가를 전제로 한 게 아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협의 자체도 뭐 예를 들면 사업의 그 시행의 어떤 기본 취지와 방향과 뭐 이런 기본 정책 설계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지, 실질적인 이제 사업을 운영할 때 그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하자라고 그러면 예. 보건복지부가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협의를 할 때 구체적인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 청년들 선발하고 이런 내용들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셔서 예. 저희는 이제 약간 대승적 차원에서 뭐 사업이 원만하게 되는 게 좋으니까 충실하게 좀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예. 아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시는 뭐 핵심 쟁점이라고 하시는 그 직접 취업과 연결된 활동이냐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은 국가가 사람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원봉사를 했느냐 뭐 이런 거 다 그 기준에 기준에 이제 넣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이 자격증 같은 것을 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취업과 관련된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다 인정하는 게 그냥 이건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입장이 곤란하시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뭐 그리고 또 그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앞서 이야기 나오지 않았는데 그 네. 복지부에서 또 시행하는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이 부분과 좀 어떤 일정 부분 겹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이제 학원에 등록하면 이제 그 돈을 좀 지급하거나 그리고 그 취업을 알선해주면 그 기관에다 돈을 주고 기업에다 돈을 주고 뭐 이런 형식의 이제 취업 지원책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뭐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꾸 청년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 지원 형식으로 이게 청년 그 취업금이 이렇게 이용이 되느냐 이거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예. 최근에. 그리고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뭐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이 다양한 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뭐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건데 계속 안 겹친다는 말씀인가요? 뭐 학원 등록이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예. 저는 그냥 산업 시대의 그 좀 낡은 패러다임을 계속 그냥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얘기하시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번 그 서울시의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은 그런 예전의 패러다임이 아니다.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뭐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이제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패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이렇게 희망에 부응하는 정책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제도 뭐 예를 들면 학원에 등록하면은 돈을 준다. 이런 식의 옛날 자격증 중심의 사고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포괄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 열어놓자 이런 게 제도 취지여서
좀 특히 이제 어려운 청년들 얘기를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하셨는데, 어려운 청년들이 경우에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기회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탐색의 기회라든지 진로를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회들을 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정책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우려하는 거는 결국 이 돈이 국민의 어떤 세금이나 또 서울시 예산이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도 국민의 그런 돈인데 이게 좀 낭비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런 학원 같은 거 끊어와라 이런 것들이 이제 증빙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약간 이제 보건복지부랑 건 합의됐던 사안인데 일정한 모니터링을 하게 해서 좀 목적에 맞게 이제 청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그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부분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자, 지금 복지부에서는요 사업 정지 처분 그리고 교부세 감액 조치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이 보도도 됐지만 사실상의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두 통지까지 해줬던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압력에 의해서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신 상태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해왔던 신뢰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좀 국가가 이렇게 자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행동은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럼 복지부가 전혀 서울시의 이런 시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는 충분한 협의를 했었고, 충분한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동의를 하는 것은 좀 청년의 현실을 보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이제 최종 이와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나중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이 안건이 올라가게 된다면 서울시는 전혀 지금 입장을 이제 굽히지 않는 건가요? 아니 저희는 이게 입장이 아니고요. 이게 이미 글로벌한 기준이에요. 취업에 연관되는 활동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건 그래서 사회적 토론을 해도 좋고요. 보건복지부가 나와서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랑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도 좋고, 그러니까 책상에서 자꾸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좀 청년의 현실과 현장에 좀 가깝게 오시면 오래 걸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토론의 장을 더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어찌됐건 지금 서울시 입장은 이게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자체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던 거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쭉 가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희로서는 지금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던 과정 자체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국가가 이제 자기 말을 스스로 뒤엎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가당한 일인가. 알겠습니다. 좀 회의감이 드는 실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된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서울시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 또 어떤 양상이 이어지게 될지 좀 걱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내용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고요. 행정탐방으로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은 경기도의 주거 관련 정책, 행정을 좀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정의돌 공공택지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기도 내 행복주택. 이제 첫 입주자 모집 관련 공고도 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전국적으로 총 1,900호의 행복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중 경기도에 1,458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요. 지역별로 보면 고양 삼송에 832호, 화성 동탄이에 608호, 그리고 포천 신읍에 18호입니다. 예. 청약 접수는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9월 20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주는 5월 12월 포천 신읍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양 삼송의 물량이 많네요. 832호. 네. 그리고 화성 동탄이에 608호. 608호, 네. 자, 이제 7월 14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청약 접수가요. 이 행복주택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최근 수년간의 전월세가 크게 올라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젊은 계층을 위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이 되며 주변 시세, 전월세 시세보다는 20에서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예. 이제 이 대상자들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들,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 그 청약이 시작이 되고 좀 공급이 되는 행복주택, 경기도 내에 있는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떤 사람들 입주가 가능한가요? 네. 행복주택은 입주 자격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주택이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당해 시군이나 연접한 시군에 있는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요. 예. 그리고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그 지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입주 자격 확인은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임대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행복주택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의 60에서 80% 정도 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대학생이나 이런 신혼부부 등 입주 계층별로 표준 임대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모집 공고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평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전용 면적 16제곱미터 한 5평 정도 되죠. 여기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보증금이 약 2천만 원에 월 임대료는 8만 원 수준이고, 그리고 전용 면적이 44제곱미터 한 13평 정도 됩니다. 예. 여기 입주하는 신혼부부에는 보증금이 약 5,8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24만 원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임대료는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서 보증금을 좀 더 내면 임대료는 좀 낮춰주고, 보증금을 덜 내면 임대료는 조금 더 올려받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대 70%까지 저리로 융자되는 금융상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용 면적 16제곱미터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이면은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에 월 8만 원 정도
임대료 이런 수준으로 좀 공급이 된다라는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다 함께 중국어 배워보겠습니다. 쉽고 재밌게 중국어 한번 따라해보시죠.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이 가르쳐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별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早.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4360번님, 택시 운전하는데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중국 분들이 자주 가는 지명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음을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이런 요청 정말 좋아요. 그럼 이번 주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우리나라 관광 명소 좀 배워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명동. 네. 민동. 네. 그래서 명동으로 이제 그 정식 명칭이죠.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하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발음한다. 네. 이렇게 정리해봤었는데 청계천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청계천 많이 가죠. 청계천은 중국어로 칭시川. 칭시川. 한 번 더. 칭시川. 네. 한국의 그 청계천의 한자 발음을 중국식으로 바꾸면 바로 칭시川돼요. 칭시川. 그렇죠. 청계천. 네. 기사님들께서 이런 표현들을 알아두셨다가 관광객들을 이렇게 안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죠. 네. 네. 칭시川. 네. 칭시川. 추가 약간 투랑 섞인 것 같아요. 네. 약간 혀를 살짝 말아서 추. 피카츄 할 때 추. 피카츄. 네. 추안. 그렇죠. 두껍게 소리를 내는군요. 네. 두텁게. 칭시川. 한 번 더. 칭시川. 네, 맞아요. 그 발음이에요. 좋습니다. 네. 왜 우리 YTN 서울타워, 네. 남산에 있는 이 서울타워에도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네, 서울타워, 남산타워는 보통 중국어로 네. 난산타. 말 그대로 남산타워거든요. 난인가요? 남인가요? 난. 네. 니은 받침. 난말이지 할 때 그 난. 난산타. 한 번 더. 난산타. 네. 요게 바로 서울타워. 난산타. 맞습니다. 난산타. 청계천은 칭시川. 네. 그리고 남산타워는 난산타였습니다. 난산타. 그렇죠. 타가 타워입니다. 타워. 네. 타워. 타. 자,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8466번님. 네, 참 외국 사람들 우리말로 똑같이 발음해주면 좋겠지만 한국어 발음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저도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중국인들 쓰는 지명 알려주셔서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또 중국인들은 또 그 중국어로 한자로 또 바꿔서 또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또 만났을 때 중국인들과 대면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들 또 궁금한 점들 언제든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에이틴스의 마마미아 잠시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 출입처는 인천시입니다. 인천시 출입하는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동훈입니다. 예. 자, 프로축구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인천에는 시민 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 FC가 있습니다. 근데 경영난을 겪고 있었는데 인천시가 구원투수로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재정 악화, 선수단 임금 체불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인천FC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인천FC 부채를 2020년까지 모두 상환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75억 원을 구단에 지원해 재정 악화에 따른 선수단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예.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부채 상환을 위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구단이 재정 안전화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천FC 정상화를 위한 혁신추진단도 가동됩니다. 혁신추진단은 구단 운영 상황을 진단한 뒤 조직 혁신과 마케팅 강화 방안을 담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인천FC의 부채 100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인천시가 상환해준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지금 급한 불은 끄는 셈인데 인천FC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인천FC의 경영난이 심해진 건가? 왜 이렇게 많은 부채가 쌓여 있었던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인천FC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이유는 적자 누적에 따른 부채 때문입니다. 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가 몇 해 이어지면서 빚이 쌓인 건데요. 예를 들자면 지난해 구단 운영비가 90억 원이었는데 결산을 해보니 110억 원을 썼습니다. 한 해에만 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인천시는 경영 정상화 작업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 기반이 탄탄해지면 우수선수 영입이 가능하고 출전수당과 승리수당 지급으로 선수들의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현재 인천FC는 4승 6무 8패로 12개 구단 가운데 10위입니다. 네. 하위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일어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영흥도 십리포 해수욕장에 드론이 뜬다.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네, 국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나 활동에 관심이 높은데요. 올여름 인천 옹진군 영흥도 십리포 해수욕장에서 드론이 해양 순찰 인명 구조의 역할을 합니다. 네. 인천시는 해상 운영에 적합하게 설계된 드론을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십리포 해수욕장에 투입합니다. 드론은 순찰 드론과 구조 드론으로 구분됩니다. 순찰 드론은 해수욕장 주변 상공을 비행하면서 수영이 금지된 먼 바다까지 나간 사람은 없는지, 깊은 바닷물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예.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경고 방송을 하거나 구조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구조 드론이 사고 현장으로 날아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를 전달하게 됩니다. 드론은 역조 현상인 이한류 발생과 해파리 출몰 여부를 감시해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담당합니다. 그렇군요. 이 무인 비행체 드론, 소형 무인 비행기가 이제 사람을 구하는 이런 역할로 이제 해수욕장, 십리포 해수욕장에 투입된다는 내용이군요. 자, 그리고요.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곳에서 고용, 복지 관련 서비스들 다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생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센터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자 제공하던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기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복지와 서민금융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시민들이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와 주민센터 등 해당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가 중앙부처 공모사업 사전 검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절차가 바뀌었습니까? 인천지역 공구는 3억 원 이상의 시비가 필요한 중앙부처 사업에 응모할 때 인천시 재정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예. 인천시 사업부서도 시비 부담액이 5억 원 이상인 중앙부처 사업에 응모할 경우 군구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천시가 7월부터 시행 중인 중앙부처 공모사업 사전 검토 방안 내용인데요. 이번 방안은 군구와 시 사업부서의 무분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시비 부담액을 지원해달라고 떼쓰는 일이 적잖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기획 반영 등 사전 절차를 무시한 채 중앙부처 사업에 응모한 사례는 6건으로 이들 사업의 시비 부담액은 총 3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천시 다양한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에이미 그랜트의 My Body, 나의 친구, 이런 노래입니다. 끝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앞서 저희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자들 많이 주셔가지고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찬성 의견은 이렇습니다. 0936번님 같은 경우는 복지부 주장대로 하면 학원 등록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마저도 없으면 등록 못하고 지원금 못 받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8192번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장의 어떤 강력한 어떤 또 다른 꿈이 있어서 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좀 날선 비판도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주셨는데 여러분의 의견 잘 수렴해서 정부 당국이 서로 간의 이해 정말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또 따끈따끈한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